양장 잘 갑니다. 수요일 오늘은 프로들 어디를 봤을까요?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갑니다.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그널이 나왔던 섹터인데요. 바로 OLED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 강세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탑픽을 골라봐야 할까요? 사실 디스플레이주는 소부장 안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잖아요. 우리 김시은 팀장님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주 보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4월 말쯤에, 그러니까 4월 초쯤에 좀 주가의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보니까 사실상 산업의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OLED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4월 쪽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오늘 부각이 된 만큼 삼성과 LG 쪽에서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하자. 그러니까 LG 쪽에서는 좀 대형, 그리고 삼성은 중소형 쪽을 강점을 갖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OLED 시장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LCD 쪽보다는 OLED 쪽을 좀 더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관련 부분을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르면 이번 분기,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삼성 쪽으로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오르고 있기는 한데 살짝 이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 흐름도 있습니다. 이 뉴스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해석으로 보면 될까요? 이전만큼의 파급력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봤을 때 이미 4월에 봤던 뉴스인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게 약간의 눌렸습니다.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엑셀이라든지 관련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1분기 쪽에 시장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가 다양하게 목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액이라든지 다양한 효과를 주는 그런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업종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디스플레이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조 육박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차입금 규모이긴 하지만 LG전자로부터 1조 원 투자를 받고 있고 물론 투자 철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쪽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LCD보다는 OLED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큐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OLED가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한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외로 전장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Q단에서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OLED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비싼 가격입니다. LCD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비싼 가격, 그러니까 단가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Q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전장용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신차들을 보면은 앞차 패널 굉장히 깔끔합니다. 맞아요. 되게 넓어요. 그리고 좀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은 백미러가 기존에는 거울로만 되어 있었다면 거기가 카메라로 달려 있고 눈이 됐고. 그리고 차량 내부에 OLED가 되면서 OLED가 차에 눈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LG전자가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LG 마그마라든지 전장 쪽에 대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전장용 고품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면 앞으로도 OLED에 대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 전반으로 기대 요인이 오늘은 TV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한데 태블릿, 노트북 이쪽보다도 중요한 건 전장용 OLED 이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눈을 돌려서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면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뉴스가 새롭게 나오던데 단독 기사여서 또 팩트체크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삼성 쪽에서 7월 26일에 폴더블 폰 처음으로 국내 출시를 하겠다. 국내에서 언팩 행사하는 건 또 오랜만 아닙니까? 그만큼 폴더블 폰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뿐만이 아니잖아요. 구글 이야기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에 좀 막강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 자체가 이제 OLED 쪽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을 좀 2000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를 좀 집중을 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OLED에 대한 시장을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좀 가장 강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마저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객사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애플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라든지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를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고객사에 대한 좀 수주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가 전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OLED 쪽에 대한 점유율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갤북 3 노트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 시장 점유율 한 80%를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점유율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이 더욱더 커질수록 글로벌 수주가 늘어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우위 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로 바꿔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LG발 오늘 호재를 받고 있는 소부장단 안에서 특히 OLED 장비 쪽이 강하잖아요. 야스는 어제부터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 인베니아 상한가고요. 덕산 네오룩스나 HB 테크놀로지도 강세 움직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부장주들 정말 본격적으로 빛보는 시기가 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대기업에 대한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소부장도 당연하게 같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정 테마만 가지고 그냥 거기 테마가 부각이 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확인을 하면서 같이 따라서 연달아서 밸류 체인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연발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부장주가 같이 성장을 하는 방향성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앞으로도 더욱더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면은 여기에 같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예스티나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베셀 같은 기업들이 있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 같이 우리가 국내 상장 기업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이 얼만큼 같이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대기업들이 먼저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판단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김 대표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OLED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가 좀 더
훨씬 더 부각이 덕산 나타나기 좋을 네오록스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는 또 덕산 네오록스도 오늘 강한 상승 움직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애플 다음 달에 MR 헤드셋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IT 세트 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게 큰 과제인데 MR 헤드셋이 정말 대중화되게 되면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레도스 이야기 나오는데 OLED 업계에 있어서 이 뉴스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애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큰 네.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R 헤드셋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4,0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좀 대중화가 어마어마하죠? 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애플로 인해서 XR 기기가 개화를 한다라기보다는 애플도 참여를 하고 있고 삼성도 참여를 하고 있고 소니도 참여를 하고 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애플이 먼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화제는 될 것이지만 대중화를 이끌기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다 보니까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XR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XR 기기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을 한다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XR 게임장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XR 기기를 좀 하면은 사실상 선명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명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멀미라든지 좀 금방 그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 출시를 하는 XR 기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선명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 패널 자체도 올레도스 쪽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알파 세대들부터 Z 세대들까지 XR 기기를 통해서 엄청난 콘텐츠를 즐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25%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만큼 관련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애플이 출시를 한다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진 않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XR 기기에 대해서 대중화가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울렁증도 잡고 이 화면 구현을 잘 해내게 되면 OLED 전체적인 관련주에 그러니까 올레도스에 대한 평가로 같이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일단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의 애플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자.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잘 가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요. 이 오늘 호재 움직임 속에 탑픽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부장 그 안에서도 LG그룹 혹은 삼성 쪽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할지 어느 쪽으로 탑픽 보고 계세요? 저는 소부장 쪽에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4월 초까지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상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언급되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저는 그만큼 대장주로 언급되는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섹터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된다면 소재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시장이 계속 캐파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소재가 좀 더 매출이라든지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주를 보고 있다 보니까 순번 정도로는 이런 순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토픽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 했을 때 가장 대장주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착기 기업인데 사실상 뭐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사실상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라든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 했을 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애플에서 OLED 증착기에 대해서 동사의 증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다 보니까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두산 솔루스라든지 덕산 네오로스 등이 있다 보니까 매출처도 굉장히 다양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1년 실적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 투자가 좀 부진한 경우가 있지만 22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아무래도 산업 같은 경우가 성장하다 보니까 매출의 정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제시를 할 텐데 아래 박스권입니다.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재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탑픽으로 OLED주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아주 강하진 않죠. 하지만 철강주 이제 서서히 경기 회복 모멘텀과 함께 뜨거워질 그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언제쯤 그 시기가 오는지 어느 종목을 노려봐야 하는지 김민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오늘 아주 폭발적인 시세 아니잖아요. 네. 대장주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도 아주 강하진 않고 이쪽 보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좀 조용할 때 진입을 해야 좋은 기업들은 좀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경기 부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석 가격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철강석에 대한 원자재 가격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도 좀 같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디폴트에 대한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주말간의 협상이 잘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동결 이후에 우리가 경기 회복과 이제 전 글로벌 인프라 확대 그리고 좀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로 소비가 되는 철강 쪽은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나 좀 작은 나라지만 글로벌 수주가 잭팟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아시아에서도 특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좀 기회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들이 다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철강 정말 남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됐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다 지표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호재가 되는 게 또 그러니까 부양책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정말 중국에서 2,300조 원 넘게 인프라 부양책이 나오면 철강 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업황 턴어라운드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생각보다 좀 경기 회복이 더디다라고 좀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부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중국에 대한 부양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중국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상 이제 과도한 이제 좀 리오프닝 봉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철강석 가격이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철강석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좀 공급이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튀르키예 재건이라든지 끊임없이 네옴시티라든지 건설업계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수요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철강석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는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상승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이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모멘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프라 이제 정책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중국 지표 개선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제 물줄기가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사실상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올랐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보여줘야 다음부터는 되죠. 네, 실적이 찍히면서 상승하는 건데 이게 실적을 기반한 상승은 굉장히 무섭게 상승한다라는 거를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계, 특히 조선업계랑 지금 후판 협상이 결과가 안 나요.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이견이 좀 많은 상황인데 조선 쪽에서는 안 올렸으면 좋겠고 철강 쪽에서는 올랐으니까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가격 협상? 네, 지금은 사실 철강석이 가격이 또 이제 이 협상을 앞두고 나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수요가 증가가 되고 이제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 가격 인상이 당연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협상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국내 건설업이 회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글로벌 수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그냥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 쪽에서는 원자재가 부족해서 스탑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조선업계 쪽도 좀 더 수주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올라간 가격도 그냥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철강업계 쪽도 이제 철강석이 올라갔다 보니까 좀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생겨서 이거를 밀고 들어가기 좋은 포지션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목으로 압축해서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2차 전지 모멘텀이 끼어서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 질문 드리기에는 좀 세아그룹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아 베스틸 지주가 호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가거든요. 다만 세아 제강 쪽으로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희비가 교체하는 그 이유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차트로만 봤을 때 물론 약간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 2% 상승, 세아 제강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세아 제강 같은 경우에는 윗박스권 라인대 뚫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에 눌림목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하기가 그럴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관광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북미 쪽에서 매출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관점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박스권 라인대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세아베스틸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 쪽에 좀 미흡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픽 가볼게요. 철강 섹터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종목 김민성 대표님 어느 쪽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하면은 포스코홀딩스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탑픽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이 좀 호재를 남겨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 특히나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5위 철강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록 포스코홀딩스가 주도하면서 같이 성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가 철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에 대한 수주도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게 이제는 포스코홀딩스의 본격적인 실적이 찍히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소가 화재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실적 쇼크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회로 좀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되고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주가가 짧게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간 흐름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넓게 보면은 과거에는 76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고 이때도 우리가 아직 저평가라고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우량주고 대형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과거 뭐 76만 원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50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철강주에 대한 대표주인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자체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신사업 가치가 또 반영된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네. 2차 전지. 네. 이와 관련된 포인트도 높게 보셔서 같이 주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 구간에는 이런 필수 소비재를 포함하여 있는 기업들이 좀 기회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기업을 조심할 때는 이제 경기 활황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그때는 좀 우리가 꺾이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회복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5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목표가 그렇게 높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세게 네. 보셔야 되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인 36만 4천 원에서 네. 37만 2천 원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만 원대 정도로만 일단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추세가 강하게 이탈한다라는 3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올라갔던 가격대가 43만 원대죠. 이제 철강으로 본업으로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받을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3만 원, 손절 라인 34만 원으로 포스코홀딩스 탑픽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시은 팀장, 김민성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